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스TV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은 미국의 집에서 일하기 문화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출근을 안 해도 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팬데믹 때문에 생긴 문화가 아니라 팬데믹 전부터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일해도 되는 문화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유롭게 집에서 일하고 싶은 날은 집에서 일하고, 회사 가고 싶은 날은 회사 가서 일할 수가 있어요. 미국은 그 출퇴근 근태 관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근태라는 건 뭐냐면, 한국 회사 같은 경우는 출근 도장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원증이죠. 목걸이가 이제 전자칩이 달려 있어가지고 회사 정문을 찍을 때 띡 찍고 들어가야 이제 인사과에서 오늘 출근했구나라고 기록을 하는 거군요. 퇴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 이상 일해야지 하루 일한 걸로 하잖아요. 이 개념이 한국 회사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그 어떤 공간에 앉아 있는 개념으로 일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비논리적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봐봐요. 회사에 와서 앉아있다라고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에 앉아가지고 뭐 그냥 멍 때리고 하루 종일 이렇게 자리에 있으면 그게 일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일이란 건 뭐냐면, 그 자기가 그 어떤 성과로 나타낼 수 있는 일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 반도체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뭐 차세대 그 뭐 예를 들면 CPU 칩의 설계 완료, 뭐 이게 성과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회사에 왔다 이거 가지고 오늘 하루 일했다라고 매기는 이런 시스템은, 저는 한국 시스템이 이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국은 출근 도장 찍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미국은 출근 도장 개념이 없어요. 미국도 사원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 사원증도 그 사원증 목걸이에 전자칩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미국 회사는 근태 관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출근했냐 안 했냐를 인사과에서 관리하지 않아요. 인사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럼 이거는 누구 소관이냐면 경비실 소관이에요. 그래서 그 미국 사원증 목걸이는 근태 관리용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용도로 쓰이냐면 열쇠 개념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 직원들에게 금속으로 된 그 재래식 열쇠를 주고 회사 정문을 본인이 따고 들어오면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재래식 금속 열쇠는 금방 복사가 됩니다. 열쇠집 가서 맡기면 복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 입구 정문 통과할 때 이제 잡상인들이나 산업 스파이들이 오지 못하도록 회사 입구에 미국도 이 회전문이 있고, 회전문이나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지하철처럼 거기를 띡 찍고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 목걸이는 열쇠 용도로만 쓰이지 근태 관리를 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회사를 안 오건 오든 자유예요. 거의 자유입니다. 아시겠죠? 거의 그래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일하고 싶은 날은 집에서 일하고, 회사에서 일하고 싶으면 회사에 일하면 돼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동양인 상사를 만난 적이 있거든요. 미국 회사에서 그 동양인을 상사로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미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아니라 그 동양의 어떤 국가에서 학부까지 나오고 미국에서 석사만 딱 한 다음에 미국 직장에 취업해서 미국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직장 경력이 있어도 이 사람은 동양의 문화인 거죠. 그래서 동양의 회사들은 아직도 뭐 출퇴근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그 출근을 하는 게 좋겠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회사의 어떤 룰은 출근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너 맘이다. 그걸 자유롭게 하라고 회사의 인사과의 룰은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은 직속상관이 자기는 자기 팀원들이 가급적이면 매일 월화수목금 회사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는 게 좋겠다,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문화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그 회사를 오래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 회사를 한 몇 개월 다니고 관둬버렸어요. 왜냐면 미국까지 와서 그러고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내국인들이 많은 회사를 옮겼거든요. 그러면 근태 관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근태 관리 안 하는 건 미국 문화예요. 그래서 집에서 일하고 싶은 날은 집에서 일하고, 회사 가고 싶은 날은 회사가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자유롭게 일합니다. 사실 오늘만 해도 아침에 오전에 일어나가지고 아침 먹고 집에서 일했어요. 집에서 계속 일하다가 점심 먹고 까지 계속 일했는데, 보통은 집에서 일하면은 인간이 되게 나태해져요. 그래서 그 동양인 상사나 동양에 있는 회사들이 매일 출근하는 거를 강요하는 것도 일리는 있어요. 왜냐면 집에서 일하면 자게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일단 일하는 날은 제가 일단 늦게 일어나요. 늦게 일어나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노트북을 이렇게 침대에 누워가서 노트북을 킨 다음에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막 타자 치고 키보드 치고 하거든요. 약간 옆으로 누워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일이 느려요. 일이 느리고 잘 안 돼요. 그러다가 또 잠들어요. 전 집에서 일하다 이런 적도 있어요. 아침에 분명히 9시에 눈 떠가지고 침대 옆에다가 노트북을 놓고 분명히 나 무슨 타이핑을 하면서 이메일을 쓰고 있었는데 잠들어 버린 거야. 그리고 점심 때 깬 거예요. 근데 딱 깨보니까 내가 쓰다만 이메일이 이렇게 있고 노트북이 켜져 있는 거예요. 뭐 진짜 그럴 수가 있어요. 집에서 일하다 보면 나태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점심 먹고 막 너무 졸린 거야. 그래가지고 집에 있으면 인간이 그냥 나태해져요.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자기는 집에서 일하면 더 효율이 오른다.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래요. 거짓말 하지 마. 아시겠죠? 거짓말이에요. 집에서 일하면 나태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동양의 회사들이 그래서 매일 출근하는 거를 강요하는 거예요.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출퇴근을 자유롭게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 스트레스로부터 조금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덜 지치는 면이 있어요. 일해도.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는 집에서 있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출근을 하고 뭐 이래요. 그러다 좀 바쁜 일 있으면은 매일 출근하기도 합니다. 확실히 출근을 하면은 내가 딱 그 옷을 입고, 그러니까 잠옷을 입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 반쯤 졸린 채로 이렇게 삐딱한 자세로 노트북 하는 거랑 그 딱 옷 입고 내가 세수하고 딱 이렇게 면도도 하고 회사에 가서 딱 책상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하는 거랑 정신 자세가 달라요. 그래서 회사에서 하는 게 훨씬 잘 됩니다. 그 인정입니다. 그래서 일이 많은 날은 저도 출근을 하려고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제가 이제 올 겨울은 내 맘대로 이 룰을 가지고 내 맘대로 좀 일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번 올해 12월이랑 1월 이 2달 동안 저는 한국에 가 있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집에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집에서 일한다는 개념이 이 연장선상으로 한국 가서 일해도 됩니다. 한국 가서 일해도 돼요. 한국 가서 일해도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미국에서 하는 일이란 대부분 노트북 하나로 하는 거예요. 노트북 하나로 뭐 코딩을 하거나 뭐 설계를 하거나 디자인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메일로 누군가에게 연구 지시를 하거나 뭐 그런 일이에요. 미국에서 하는 일은 육체 노동이 아니에요. 미국의 엔지니어링은 항상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특허 중심적, 설계 중심적, 아이디어 중심적이에요. 코딩 하시는 분은 뭐 알고리즘 중심적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노트북 하나로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본인이 미국의 직장을 다니면서 노트북 하나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럼 님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뭔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미국에서 정상적인 회사가 아닌 거예요. 미국의 정상적인 엔지니어링 회사라면은 노트북 하나로 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특허 중심적, 설계 중심적, 아이디어 중심적으로 해가지고 특허 내고 설계도 만들고 아이디어 스케치하고 그게 미국 회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거를 설계 도면이 나온 다음에 그걸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항상 일본을 불러요. 일본에서 불러가지고 이거 프로토타이핑 좀 만들어주세요 합니다. 그럼 일본 사람들이 이게 손기술이 좋아가지고 장인 정신 있잖아요. 설계도 그대로 아주 정밀도가 아주 높은 아주 고품질로 딱 만들어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잘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 팔아먹자 하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왜냐면 몇 천만 개를 1년에 생산해야 되는데 일본은 그런 캐파가 안 돼요. 일본은
그 일본 사람들은 이제 일본이 이제 유럽 뭐 프랑스나 독일 정도의 유럽 선진국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동 중심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소량의 장인 정신을 이용한 아주 고품질의 그 시제품만 만들고 대량 생산 잘 안 해요. 대량 생산은 이제 대만이나 한국, 중국, 뭐 말레이시아, 베트남이죠.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노트북 하나면은 항상 일할 수 있는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엔지니어링 업계는 그래요. 그래서 미국 회사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입사와 동시에 노트북을 하나 줍니다. 회사에서 되게 좋은 고성능 게임을 해도 될 정도로 아주 고성능의 노트북을 줍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한 대 줘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오피스도 없고요, 오피스 폰도 없습니다. 그게 미국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뭘로 일하냐? 그러니까 회사 가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빈 책상만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아무데나 앉아가지고 와이파이 되니까 그걸로 컴퓨터 노트북 하는 거고, 회사에서 휴대폰 줬으니까 그걸로 전화하고 싶으면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비는 회사에 내는 거고요. 아시겠죠?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회사에 출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제가 동료가 한 2년 정도 같이 일한 동료가 있는데, 이 동료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 인간은 한 번도 출근을 안 해. 한 번도 출근을 안 해. 뭔가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좀 대인기피증이 있는 것 같아. 뭔가 좀 대인기피증이나 뭔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2년간 출근을 단 하루도 안 해. 그럼 뭐 이 인간은 어디서 일하냐? 집에서 일해. 이 동네 살고 있는데 회사에 안 와. 집에서만 일하는 거야. 뭐 그런 인간이 다 있나 싶은데, 그래도 뭐라 안 합니다. 일만 잘하면 뭐라 안 해요. 아시겠죠? 근데 저는 그래 출근을 한다니까요. 출근해야 일이 잘 됩니다. 그건 인정이에요. 그 인간 이상한 거야. 집에서 틀어박혀가지고 짱 박혀가지고 노트북으로만 혼자 방에서 오타쿠처럼 살면서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도 일을 잘한다고? 그 진짜 이상한 거예요, 성격이. 근데 어쨌든 저는 올 겨울에 이 12월과 1월에는 한국에 가 있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크리스마스와 연말과 새해를 보내고 한국에서 일할 거예요. 한국에서 일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보통은 이제 한국 시간이랑 미국 시간의 낮과밤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저랑 회의하고 싶은 사람들은 짜증을 내겠죠. 왜냐면 뭐 평소에 이제 뭐 예를 들면 회의를 하고 싶다 그러면, 뭐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고, 뭐 우리 회사의 뭐 지사가 뭐 예를 들면 뉴욕에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몇 시간 차이 안 나잖아요. 몇 시간 차이 안 납니다. 뭐 몇 시간 차이, 한 4시간 차이 나나? 뭐 대충 4시간 차이 나니까, 뭐 내가 점심 먹고 1시라면 그 사람은 오후 5시면 싫어하겠네. 그러니까 그럼 내가 한 11시쯤에 회의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11시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오후 3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시간을 맞춰놓고 화상회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한국에 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 뉴욕 지사나 뭐 실리콘밸리 본사에 있는 사람들이 뭐 나랑 회의를 하고 싶어 하면 이제 좀 짜증 나겠죠. 왜냐면 밤 10시에 안 되겠니 하면 이제 뭐 짜증 낸단 말이야. 그럼 뭐 무슨 회의를 해. 그러면 이메일 보낼게, 그냥 읽어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약간 급한 회의들은 이 한국에 가서 일할 때는 저도 약간 맞춰줘야 돼요. 뭐 예를 들면 한국에서 이제 낮에 일하고 밤에 자고, 뭐 나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건강하니까. 그래서 뭐 그래도 밤에 뭐 밤 한 10시나 11시에 회의해줘야 되고 좀 그런 게 있죠. 근데 어떤 인간들은 이런 인간들이 있어. 아예 제 친구 중에 그 대만에서 이민 온 애가 있거든, 대만. 근데 그 친구는 대만을 되게 자주 가요. 자기네 나라 되게 좋아해가지고 가서 음식 먹고 뭐 부모님 만나고 친구 만나고 오기 때문에 대만을 되게 자주 가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아예 동료들한테 민폐 안 끼친다고 대만에 가서 미국 시간으로 일해요.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딱 국제 시간 보고 있다가 미국 시간으로 아침 9시면 일을 시작하고 오후 한 5시 되면 일을 딱 접어요. 그러면 대만 시간으로는 거의 밤에 일하는 거거든요. 밤에 일하고 낮에 자고 막 그러는 건데,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욕 안 먹고 그 대신에 대만을 되게 자주 가는 거예요.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해요.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자유가 굉장히 많이 주어졌고, 일만 잘하면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형식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아니죠. 왜냐면 미국은 컨텐츠만 그 좋으면은 뭐라 안 합니다. 컨텐츠만 좋으면 뭐라 안 하는 게 미국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도 괜찮은 거, 일만 잘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올해 12월과 1일에는 한국에 가려고요. 그래서 와이프랑 아들이랑 한국에 좀 여행을 다니려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제주도 놀러 가도 되겠고, 아니면 뭐 강릉이라든가 뭐 이런 놀러 다녀도 되겠고, 아니면 뭐 수도권 주변에도 놀 거 많으니까요. 그렇게 지내려고요. 그래서 부모님 집에 이제 지내는 거죠. 부모님 집에 가서 뭐 호텔 끊으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제 부모님 집에서 지내면서 처갓집 부모님 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12월과 1월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직장을 잡고 살아간다는 게, 이게 아예 한국을 빠이빠이 떠나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달러로 돈 벌면서 한국 갈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미국에 오래 살면서 또 한국말 잘하잖아요. 한국말 안 까먹었잖아요. 그렇죠? 자주 갑니다. 자주 한국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1980년대나 70년대나 이게 미국 이민 가면은 연락 끊겼지. 요새는 연락 안 끊겨요. 안 끊깁니다. 요새는 그냥 아주 그냥 한국에 자주 가요. 왜냐면 봐봐요. 생각해보면 봐봐요. 한국에 살잖아요. 한국에 살면은 늘 한국 친구들을 만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 성인 되면 알겠지만 초중고등학교 아무리 친한 친구, 뭐 대학교 동창도 결혼하면 다들 바빠요. 지들 인생 바빠가지고 뭐 한국에 살아도 친구들 1년에 뭐 한두 번밖에 못 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한국에 살아도 그렇게 자주 못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만 이제 미국에 살아도 하기 나름이에요. 살면서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한국에 나가면, 그래서 한국에서 놀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한국 대기업이랑 미국 대기업이랑 연봉을 보면은 미국 대기업이 연봉을 훨씬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만큼 비행값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비행값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 비행값 쓰면 돼요. 비행값 쓰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 가가지고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가면 돼요. 이렇게 놀면서 있다 오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막 미국 갔다고 해서 연락 다 끊기고 미국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 외국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요새 봐봐요. 카톡 있죠? 카톡 하면은 한국 애들이랑 다 연락됩니다. 카톡이 짱입니다. 카톡으로 한국 친구들 다 연락되죠. 카톡으로 뭐 국제전화해도 와이파이 되면 돈 안 들잖아요. 그쵸? 다 됩니다. 다 돼요. 그리고 요새 뭐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뭐 한국 소식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요새는 또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뭐 한국 채널 보면은 한국 소식 다 알 수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세계가 되게 좁아요. 이제 좁고 비행기 값도 한국 갈 때 뭐 1인당 한 대충 200만원 정도 들거든요. 200만원? 근데 요새 저가 항공사가 있어. 저가 항공사. 아, 이게 진짜 히트인 게 일본 항공사 중에 집 에어라는 저가 항공사가 있어요. 이게 대박인 게 미국에서 도쿄까지 가는데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1000 몇십 달러 안에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1100불이 안 넘어요. 그래가지고 이 저가 항공기 타고 가면 또 한국에 한 번 갈 걸 두 번 가게 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또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불편한 건 이제 이게 일본 저가 항공사이기 때문에 요거를 타고 한국 가려면 이제 도쿄에서 한번 내려가지고 도쿄에서 한국 가는 뭐 그런 비행기 타면 되죠. 뭐 이것도 저가 항공사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무슨 항공 해가지고 요새 이렇게 조그마한 중소기업 같은 한국 항공사들이 서울이랑 도쿄만 운행하는 거 있잖아. 뭐 한 20 얼마에 왕복 가는 거 있거든요. 요런 거 타고 서울이랑 도쿄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이거 엄청나게 싸게 갈 수 있어요. 요런 시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미국에 오면은 한국이랑 빠이빠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학생 때는 돈 없어가지고 학생한테 1,000불이 어디 있습니까? 비행가 뭐 2,000불이 어디 있습니까? 그 돈으로 한 달 생활비인데, 그쵸? 그렇지만 이제 저처럼 직장을 갖게 되면은 한국을 아주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아주 자주 이용하는 애들이 있는데 제 주변 동료 중에 인도 친구들이 이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인도 친구들이 인도를 되게 많이 가요. 인도 친구들은 제가 봤을 때 1년에 한 두세 번은 가는 것 같아요. 세 번은 가는 것 같아요, 인도를. 근데 그게 가능한 게 인도 친구들은 봐봐요. 인도 물가가 되게 싸잖아.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 100달러만 있어도 인도 가면은 되게 큰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걔네들은 그래서 틈만 나면은 자기는 뭐 집에서 일한다고 하고 인도를 자주 갑니다. 그러면 인도에서 이 미국에서 버는 연봉으로 이렇게 조금만 모아가지고 인도 가면은 이게 완전 되게 큰 돈이거든요. 아주 그냥 인도 여행 잘하고 아주 잘 먹고. 그리고 원래 인도 살았던 애들이니까 인도가 불편하지 않겠죠. 뭐 저 같은 사람은 인도 가면 이제 불편하겠지만 인도에서 원래 태어난 애들은 인도가 불편하지 않겠죠. 어렸을 때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그러니까 인도 친구들은 인도를 되게 자주 갑니다. 아시겠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번 12월과 1월에 한국에 가서 있을 생각입니다. 아마 12월과 1월에는 한국에서 방송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안 봐도 뭐 또 그런 방송 하겠죠. 이제 그런 방송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한국 가면은 이제 또 뭐 불편한 일이 생겨요. 그러면 또 이제 뭐 한국은 뭐 이래서 안 된다, 이런 건 좀 고쳐줘야 된다. 옛날에 이런 방송 많이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런 방송 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듣기 싫어할 것 같아요. 그쵸? 저 고민이에요 요새. 그래서 나도 한국 가면은 국뽕 방송 좀 해볼까.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나도 막 이렇게 한국에 이렇게 어디 떡볶이 가게 같은 데 가가지고 떡볶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맛있습니다, 뭐 이런 거 좀 할까요? 고민이에요. 성격이 너무 솔직한 것도 좋지 않아요. 아시죠? 요즘 같은 이 개인 방송 시대에는 사실 국뽕이 돈을 잘 벌어요. 돈을 잘 법니다. 하지만 제가 성격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뭔가 눈으로 봤을 때 미국에 좋은 거는 좋은 거고 한국에 좋은 거면 좋은 거고 미국에 나쁜 거면 나쁜 거고 한국에 나쁜 거면 나쁜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는 성격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미국이 한국보다 좀 더 나라가 잘 삽니다. 좀이 아니지, 많이 잘 살죠. 그래서 뭐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은 미국의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하게 되고 한국을 좀 이런 거 좀 고쳐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한국 미국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여과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런 생각을 얘기했을 때 그 생각에서 배울 것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뭐랄까 솔직한 스탠스로 계속 방송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12월 1월에 이제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오늘. 그래서 12월 1월에는 한국에서 방송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의 집에서 일하기 문화 상당히 괜찮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미국에서 직장 생활하는 거에 대한 큰 공포를 좀 없애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굉장히 글로벌한 시대라서 미국에서 직장 다녀도 한국 갈 일 많아요. 많습니다. 다만 님이 그 비행기표 비행기표가 좀 비싸잖아요. 그거를 이제 저축을 하느냐 아니면 그 정도를 쓰느냐 뭐 그거의 문제인데 사실 미국 회사들이 돈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미국 회사에서 일하면서 돈 많이 벌어서 한국 자주 가는 거 괜찮다는 거죠. 한국에서 맨날 스트레스 받고 상사한테 갑질당하면서 푼돈 받는 것보다 미국에서 일하면서
엑스트라로 벌고 그 돈으로 미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1년에 이렇게 한두 번씩 휴가 가서 한국 가서 몇 달간 놀다가 돌아오고 뭐 그러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요런 미국 직장인의 세계, 집에서 일하기 응용, 요걸 한번 오늘은 컨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